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2017년 2월 28일 특검 수사기관 마지막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특검은 특검법 제12조 사건의 대국민 보고 규정에 따라서 특검 출범일로부터 지금까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사실 이외에 수사 과정에 대하여 정례 브리핑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동안 특검 브리핑에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 정례 브리핑이 끝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는 이미 끝났지만 아직도 더 중요한 공소 유지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특검이 제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 특검도 열심히 하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실수도 많이 했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날에 무한 영광 있기를 기원하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특검의 마지막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예. 방금 저희가 이제 마지막 브리핑 이규철 특별검사의 이 특검법에 수사 과정 브리핑을 넣었던 게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사실. 네, 그렇죠. 법으로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수사 과정을 중간에 이야기한다느니 뭐 기타 자본들이 굉장히 나올 수 있었거든요. 법에 넣어버렸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굉장히 앞으로 특검 다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예. 브리핑 사항을 특별 검사를 한다는 게 사실은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첫 특검이 언제인 줄 아세요? 조폐공사 그때 아닌가요? 기자가 맞군요. 그게 저는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조폐공사 파업을 했는데 그 파업을 술자리인가 그랬을 거예요. 당시 공안부장이 저 파업은 검찰이 공안 조성을 위해서 유도한 거야. 예,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네. 그랬죠. 예. 그렇게 말을 하자 갑자기 수사 대상이 검찰이 된 겁니다. 원래 사건을 검찰인데 수사 대상이 검찰이 되니까 그러자 이제 미국에 있는 특검 제도를 우리도 도입해야 된다고 해서 특검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가장 지금 특검 말고 그 이전까지 가장 유명했던 건 삼성 특검이죠. 김영철 변호사가 네네. 내부 공헌하면서 시작된 그때는 지금보다 2배의 크기였어요. 40명이었고 그리고 90일 했고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4조 몇천억을 차단했어요. 근데 참 그 차명 계산을 찾아냈는데 그 차명 계산이 이 특검 덕분에 합법화됐죠. 그렇죠. 예. 이건희 회장의 공식적인 재산이 됐죠. 예, 삼성에게 큰 도움을 준 특검으로. 삼성의 힘이죠. 삼성의 힘. 그 이후 최근 이명박 박근혜 정권만 해도 BBK 특검이 있었고. 네, 디도스도 그렇죠? 있었고요. 디도스 내곡동 사저. 예. 예. 가장 최근에 두 특검인 디도스 내곡동 사저 특검 둘 다 제가 이 특검 출범에 결정적인 기여 혹은 관여를 한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대곡동 사전은 주진우 기자의 특종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서 했겠어요? 예. 저랑 같이 만났어요, 그 사람. 예. 하지만 그 특검도 다 면접만 주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특검 해봐야 뭐 소용없다 이런 얘기 많았죠. 예. 예, 심지어 그 건 같은 경우에는 한 건이었거든요. 원포인트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14건 플러스 알파입니다. 14건 하다가 인지된 사건까지 한다라는 네. 건데. 디도스 때는 신의 영역이다 하고 끝났고. 예, 윗선을 앓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 예. 내곡동 사저 특검도 아무도 벌을 받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번 특검이라고 별 수 있을까 했는데 이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한 것도 최초고 그리고 특검 본연의 의미가 이제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검찰이 결국 정부기관이니까요. 그런 의미를 완전히 살린 최초의 특검. 정말 제가 보기에는 기립박수를 받아야 된다. 네. 저희 제작진도 그렇지만 맨날 박수치거든요. 네.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기립박수를 받아 마땅한 특검이었다고 생각하실 거고 이게 이제 큰일이에요, 큰일. 앞으로 모든 특검은
이제 이 특검하고 비교가 될 거예요. 니네는 왜 그러냐. 그리고, 특검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회자 되겠죠.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기준. 특검은 이 정도는 해야 한다 하고 기준을 팡 만들어버렸죠. 예. 이런 특검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역사적으로 죄를 짓는 거다. 정세균 의장의 정치적 결단 대단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특검 이야기 계속 정리해 볼까요? 예. 네, 박 대통령이 헌정상 처음으로 뇌물죄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어제 특검이 종료되면서 발표한 건데요. 원래는 시한부 기소 중지 검토도 했었는데 기소 중지하지 않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입건해서 넘기겠다라는 거죠. 원래는 기소 중지 상태로 종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저도 이제 물어봤는데 검찰 출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법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데 실무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상징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뭐냐면은 이 기소 중지라는 건 수사를 다 하고 이제는 기소 단계만 남았는데 지금 당장은 하지 못한다. 그 행방불명이든 혹은 해외에 있거나 네, 예, 혹은 그렇죠. 대회에 있거나 대통령이어서 불소추 특권이 있거나 예, 예. 그래서 당장은 못한다 이건데 이렇게 피의자로 입건만 하는 거는 수사가 계속 이어진다. 근데 바로 할 수 있죠. 예. 네, 검찰에서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특검 연장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를 안고서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예. 이게 이제 오픈 결말이거든요, 영어로 치면. 그래서 출국 금지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만약에 기소 중지였다면 출국 금지까지 하고 제가 보기에는 했을 것 같은데. 자. 이 팀이 어쨌든 수사를 계속하면 저는 웬만한 비리는 결국 다 밝혀질 수 있다. 전망하는데 어쨌든 시한부 기소 중지가 아니라 입건만 했어요. 예. 나쁜 게 아닙니다. 예. 자, 관련 그 특검이 1차적으로 어쨌든 우선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종결되면서 내놓은 몇 가지 결론들 중에 짚어볼 만한 게 또 뭐가 있어요? 예, 또 어제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 공모 뇌물액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433억 원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비덱스포츠에 준 돈은 78억 가량인데요. 그 전체 규모는 213억이고요. 또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해서 204억, 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해서 216억 해서 총 220억으로요. 이렇게 해서 뇌물 금액이 나오게 된 거죠. 뇌물이 이 정도 되면 말이죠. 이 사태 초기에 여러 번 언급했었지만 뇌물액이 1억이 넘어가면 10년 이상이거든요. 네.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무기징역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액수긴 한데 예, 유죄가 인정되면 그렇죠. 유죄가 인정돼야 예. 되는 거죠. 예. 공소유지도 굉장히 큰 산입니다. 특검 입장에서는요. 맞습니다. 예. 공소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3부에 김경진 의원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공소유지가 왜 중요하냐. 공소유지라는 단어도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듣기 어려운 이야기죠. 예, 낯선 말입니다. 공소유지가 뭐야 이렇게. 근데 이게 저는 맨 초반에 나왔던 뉴스지만 삼성전자가 비대기에 200억 원대 컨설팅 계약했다. 그렇죠. 아주 초반부터 나온 얘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이거 단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탄핵 사유라고 보는 게 비덱스포츠는 최순실 정유라가 100% 소유한 회사예요. 예, 그렇죠. 정유라 씨 승마 관련된 회사입니다. 승마 지원요. 소유주가 최순실 정유라 100%예요. 이런 아주 생긴 지 며칠 되지도 않은 거거든요. 예, 계약할 때 그랬죠. 예. 그리고 사무실도 없었어요. 그리고 최순실 정유라 씨가 뭐라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200억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단독으로? 이런 회사가 있다는 사실도 알기 어렵죠, 사실은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회사를 독일까지 날아가가지고 200억대 계약을 삼성전자가 왜 해요? 2억도 아니고 2억도 하기 힘들어요. 2천만 원짜리 계약도 안 해줘요. 대기업하고 한 번이라도 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것만 따져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많은 사건과 너무 많은 액수가 등장하니까 오히려 이제 둔해졌는데 요 사건 하나를 파고들어서 탄핵시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400억대를 줬다. 예. 그걸 뇌물로 이제 본 거고요. 네네. 대신 삼성이 얻은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15년 7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으로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해서는 8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챙겼다라는 게 특검 수사 결과입니다. 이거는 이제 특검이 이제 과장하지 않으려고, 오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결과고요. 언론에 따라서는 조단위를 얘기하고. 네, 그렇게 나오기도 하죠. 전문가들 이제 아무리 낮게 잡아도 최소 8천억 원 된다라고 이제 특검이 수사 결과를 낸 거고. 예. 예, 대신에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에는요. 최소 1,40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낮게 잡은 거죠. 이것도 뭐 4천억대에서 조단위를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삼성은 엄청 이익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엄청 손해를 봤고 그리고 최순실은 몇백억을 챙겼다는 거죠. 예. 이 관계만 봐도 어떻게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나 모르겠어요. 주고받기죠, 정말. 예. 거래죠, 거래. 예. 당연히. 400억 주고 몇천억 챙겼으면 이거 얼마나 큰 장사입니까? 자, 다음 수는요? 네, 관련해서요.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한테 사업계획서 건넸는데 그것이 비문과 오타투성이었다라는 내용도 뒤늦게 근데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큰 돈을 받아내는데 예. 이 건네줬던 사업 계획서는 실제로는 아니 대기업하고 한 번만 얘기해 보면요 1,000만 원, 2천만 원만 받아내려도 사업 계획서가 정말 빵빵해야 돼요. 그렇죠. 만나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사업계획서. 못 만나죠. 예, 사실. 예. 예. 근데 이 사업 계획서가 뭐 재벌 회장한테 줬는데 2장짜리고 뭐 2장짜리인데 그 안에 뭐 오타가 난무하고 뭐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세히 전해주세요. 예,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요. 관련 계획서, 대기업 회장들이 받아낸 계획서를 보면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다소 이상하더라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영재센터의 영재 선수는 초등학생이라는 정해진 규율이 있어서 올림픽 선수를 발굴하기엔 사뭇 어려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정해진 규율에 있어 올림픽 선수를 발굴하기 사뭇 어려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주술이 안 맞죠? 이 시적 허용에 가까운데 이거는. 그게 어쨌든 이런 내용들로 차 있는 계획서를 주고 그것도 이제 재벌 회장들에게. 예, 오타도 있습니다. 선수 출신 지도자라고 써야 되는데요. 선수 출진 지도자라고 써놨습니다. 여기 뭐 오타 그거 말고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 최순실의 꼭두각시라고 불리기 합당한 일을 한 건지 드러나는 거죠. 이게 읽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예. 그 최순실 씨는 또 얼마나 허접한 수준으로 재벌의 돈을 털었는지도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털었어요. 이거는 그냥 요식행위였다는 거죠. 예, 주면 돈 주는 거죠. 예. 입금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주장대로 훌륭한 회사, 뭐 기술, 사람이 있어서 소개했을 뿐이다. 그러면 최소한 그 계획서는 읽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 훌륭한지 아닌지 본인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내용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재벌들한테 무슨 빚쟁이 청구서 내밀듯이 내민 거예요. 대통령이란 이유 하나로. 내용이 이렇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해먹어도 말이죠. 우리가 이제 깜짝 놀라는 거 있잖아요. 와 대단하다. 적어도 대통령에 걸맞는 수준, 규모, 그런 걸 생각할 텐데 이게 뭐 오탄하고 뭐 비문이 있고 말도 안 되고 2장짜리에다가 허접한 이런 걸로 뭐 수백억씩 뜯어냈다고 하니까 저는 불법을 따지기 이전에 너무 부끄러워요 이게. 막상 받아든 재벌 회장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재벌 회장이 이게 읽었겠어요. 밑에 줬겠죠. 실무자들. 예. 예. 주긴 했겠지만 실무자 선에서 막 비웃었겠죠. 물론 이런 걸 가지고 몇백억을 내야 합니까 이렇게. 이게 조폭도 못 되고 동네 양아치고예요. 이런 2장짜리에다 막 말도 안 되는 말 써가지고 이게 뭡니까? 정해진 규율에 있어 올림픽 선수를 발굴하기엔 사뭇 어려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요 문장이 들어간 걸로 삼성전자한테 받았던가요? 예, 삼성에다 돈을 달라고 했죠. 그래서 16억 받았어요. 예, 한국 동계 영재 스포츠 센터 관련된 겁니다. 160만 원도 안 주겠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계약서 2장 들고 오면 그렇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죠 뭐. 예. 사기를 치고 공범이죠 또 재벌도 이렇게 해서 이득을 얻어냈으니까. 네, 그렇죠. 삼성까지만 수사가 가지 못했는데요. 원래 SK, 롯데까지도 수사가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많았고요. 검찰로 그 수사는 이첩이 됐습니다. 예, 그 수사를 이제 검찰이 한다는 게 걱정인데. 예.
여하간 큰 덩어리를 봤을 때 이런 수준으로 예, 검찰 특검에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법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지겠죠. 네. 공소 내용을 이제 언론에 다 밝힐 수가 없어서. 예, 그렇죠. 당장은 3월 6일 날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할 때도요. 조금 더 새로운 내용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몰랐던 내용 많이 나올 거라고 예.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가요. 어제 보수 성향의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 집 주소 이야기하고요. 게다가 단골 미용실과 슈퍼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난 24일에도 박영수 특검의 집 주소를 공개하고 그 앞에서 야구방망이 시위도 했었었거든요. 저는 이게 말이죠. 이게 단순히 이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차원이 아니라, 월요일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집회와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를 만들면서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서, 애국 영화에 지원을 해라. 이런 얘기가 김영환 다이어리에 있죠. 업무일지에. 그런데, 그 결과로 그런 지원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는 사무실. 네네. 그 사무실과 그런 의혹을 받는 영화사의 사무실이죠. 예. 사무실과 이 친박 집회하고 연관된 단체들. 그리고 지금 주요한 그 대통령 측 피고인들을 그 변호하는 변호사들 하고 연관된 단체들. 친박 단체이자 예를 들면 정호선 비서관을 변호하는 변호사들 이렇게 연결된 곳의 사무실, 네, 뿐만 영화사 아니라 사무실. 가짜뉴스 생산지로 의심받고 네. 있는 곳까지도요. 노코들의 예. 사무실 예. 다 같은 건물에 있었다는 걸 우연히 발견했잖아요. 취재하다가. 그래서 이거 그러면 청와대의 어떤 지시를 받고 화이트리스트로 지원받은 영화사도 거기 있고 단체도 거기 있고 집회 관계 단체도 거기 있고 가짜뉴스 단체도 거기 있습니다. 이건 단일한 컨트롤 타워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집회에 그 최선목에 서 있는 분이죠. 예, 자유청년연합 이분이 박영수 특검 집 주소를 공개했었거든요. 예, 지난 24일에 그랬죠. 근데 어떻게 하면 집 주소를 알 수가 있어요, 기자들도. 네, 아파트 정도까지는 알 수 그렇죠. 있습니다. 재산 공직자들은 재산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정확한 동호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 굉장히 취재 영역입니다. 이거 어려워요. 예. 기자들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근데 보수단체 대표가 이 동과 박 특검의 호수 얘기를 하고요. 또 박 특검이 어디에 멤버십이 있는지, 어디 사우나에 가는지, 그 사우나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 다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기자들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게다가 이번에는 이제 이정미 재판관이요. 네, 재판관에 대해서 어디 미용실에 자주 간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건 사찰 정보거든요. 이건 정보기관 수준에서는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의심하는 겁니다. 더더욱이. 오늘도 이제 시청에 친박 집회했을 텐데, 다른 비용 다 제외하고, 그냥 무대 음향, 영상 장비. 네네. 제가 이제 주말에 가서 볼 때마다 정말 대규모거든요. 저게 견적이 얼마나 나올까요? 전문업체한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요 안에 있는, 광화문, 시청을 중심하니까 시청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 장비만 얼마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랬더니 견적을 저한테 얘기해 준 게 2억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몇 번 했습니까? 지금 10번이 넘어요. 그것만 해도 수십억이에요. 이 비용이 다 어디서 나냐. 굉장히 의심스럽다. 컨트롤 타워도 의심스럽고 비용의 출처도 의심스럽고. 예. 저도 지난주에 한 전직 보수단체 대표가 고위직 출신과 통화한 적이 있는데요. 억 원대가 든다라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업체한테 물어봤어요. 업체한테. 이런 일 전문을 하는 업체한테 쭉 보더니 바로 견적이 나오죠. 자기들 일이니까. 2억대 최소 들겠다고. 근데 이거는 다른 비용 다 빼고 그냥 거기 세팅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거나 버스 다 빼고 나서. 이 영역 계속 취재 대상이다. 네. 굉장히 의심이 많이 든다. 컨트롤 타워 있는 거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업무 스타일로 보면 말이죠. 오랫동안 밝혀져 왔지만 문고리 3인방, 최순실, 정윤회 이런 탄탄한 그 비선 라인으로 움직였단 말이죠. 그 비선 라인이 아닌 시스템 라인은 비선 라인이 만들어준 거를 토스해서 실행하는 조직으로 썼지 실제 중요한 일들은 비선 라인과 대포폰으로 다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문고리 3인방이 지금 작동을 안 해요. 그리고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없어요. 잡혀갔잖아요. 그러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 플러스 문고리 3인방 역할을 할 사람이 누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혼자 다 전화 오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누가 할까요? 오랜만에 너는 누구냐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누가 할지 저는 궁금해요.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누군가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이런 정보들이 막 나오고 이런 집회가 이런 돈이 들어가서 비슷한 사무실 다 모여서 할 수 있겠나 이런 일들을 의심이 듭니다. 대단히. 탄핵 그 심판과는 무관하게 이 영역은 계속 취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시간이 제목 정도 한두 개를 읊을 수 있을 시간 정도 되네요. 예. 네, 박 대통령이 어제 박사모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사모 단체 회원들이 응원 편지를 보내자요. 거기에 대한 답장 형식인 겁니다. 고마우시겠죠. 예, 당연히. 그가 뭐 고마운 거는 박 대통령 입장에서 참 고마울 수밖에 없죠. 그거는. 근데 시점이 참 공교롭게요.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 열리잖아요. 예. 예. 격려한 걸로 보이는 거죠. 많이 나오라고 하는 예. 격려이기도 예, 하고. 예. 박 대통령이 한 가지 뛰어난 점은 그 타이밍, 정치적 타이밍 잘 잡아서 메시지 정확하게 누군가가 만들어주면 그걸 가지고 전효옥 씨의 표현에 하면 인류 배우처럼 읽어낸다. 연기하고. 제 표현이 아니고 전효옥 씨의 표현이에요. 인류 배우라고.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 네. 오늘 근데 끝나고 집회 가십니까? 예, 제가 다리를 좀 다쳐서. 아, 그렇죠. 예, 예. 지금 다리가 불편해요. 예, 오른쪽을. 기부스인가요? 아, 예, 반깁스 상태인데요. 저희 후배 기자들이 나갈 겁니다. 예, 예. 네, 저도 오늘 방송 녹화가 또 하나 있는데 예, 예. 끝나고 나서 저녁 때는 고기를 먹으러 갈 생각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예,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혜훈의 나라 걱정. 자, 나라 걱정하다가 당 걱정하다가 이제 탈당 걱정하다가 이제 신당 걱정하고 있는 분입니다. 아니 저희가 또 쪼개지라고요? 걱정이 끊이지가 않는 바른정당의 이혜훈 게다가 이제 최고위원이 되셨어요.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이 전국이 이제 시끄러워요. 여의도가 시끌시끌 들썩들썩해요, 그죠? 원래 시끄러웠지만 뭐 최대로 시끄러운 것 같아요. 점점 시끄러워져서 유사일에. 앞으로 한 2주 후면 더 크게 시끄러워지겠죠. 예, 결론 나면. 그렇게 되면 여의도가 시끄러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는 어쨌든 승복한다는 게 입장이니까 네. 광화문이 시끄러워지겠죠. 또는 대한문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시끄러워지긴 할 텐데 물론 뭐 탄핵이 인용되면 촛불 집회가 한두 번이 더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보기엔. 예. 그러니까 뭐 성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앞으로 남은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잦아들겠죠. 예. 예. 잦아들고 이제 지켜보겠죠. 대선도 이어지니까. 근데 이제 태극기는 더 불어나겠죠. 저는 더 불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더 불어나지는 않을지 몰라도 더 네. 극렬해질 수 있어요. 소수가. 이게 이제 권력에서 내려가는 순간.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굉장히 보면 또 동정에 약하잖아요. 예. 누군가가 이렇게 좀 불쌍해진다. 뭐 이러면서 아주 그냥 왜 이렇게 동정에 약한지.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집회의 조직성 또는 뭐 동원 능력 또는 뭐 일사불란함은 사라져서 집회 동력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예. 오히려 이제 소수가 극렬하게 그럴 수 야단을 있겠죠. 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만약에 기각된다면 만에 하나 상상하기도 싫지만 바른정당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의원직 총사퇴를 국민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만약에 기각이 되면 저 그날부터 실업제 되니까
뭐 간혹 차라도 좀 사주세요. 총사퇴를 제가 정치권에서 최근 20년간 몇 번이나 봤지만 한 번도 총사퇴한 적은 없고요. 아무도. 아마 전제 조건이 충족이 안 됐나 보죠? 그리고 총사퇴가 문제가 아니라 네. 당 해체까지 얘기했잖아요. 예. 아니, 의원들이 하나도 없는데 뭐 당이 살아남겠습니까? 자, 이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저희는 어쨌든 보기로는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주 심각하고 중대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 국민의 80% 그렇게 생각하는데 헌재 재판관을 전 국민의 80% 기준으로 분포를 맞춰서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죠, 거기에. 예, 특히 보면은 과거 이제 판결 사례나 이런 거 보면 걱정되는 분들이 좀 있죠. 자, 그 얘기는 이제 우리끼리 해봐야 소용없고.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끼리 해보면 소용 있는 이야기 중에 최근에 김문수, 요 집회에서 얘기하는 게 생각나는데, 김문수 전 도지사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최선봉에 서 계신 거예요, 갑자기? 아니 뭐 탄핵 기각론에? 제가 그분 속에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네. 그냥 이렇게 밖에서 관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왜 저럴까 하면 가능성이 제일 높은 시나리오는 이제 보수가 후보가 없다. 특히 이제 지금 태극기 방금 부대가 뭐라고 하시려다가 네. 그냥 단어가 실수로 나온 거죠? 제가 뭐라 네, 그랬죠? 무의식 중에 나오신 게 있어요. 네, 자 계속 해주십시오. 아, 걱정되네요. 네. 근데 이제 막 태극기 부대가 네. 지지할 후보가 없다. 뭐 한규환은 못 나오지 않겠느냐. 저렇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만들면서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가장 많은 1차 책임자가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무주공산을 나오겠냐. 선점하려고 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저러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다가 기각돼 버리면, 인용돼 버리면요. 그러면 정치적 생명이 다 함께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완전한 배팅인데 정치 생명을 건. 나는 반대했지만 된 건 어떡하냐 이렇게 나오겠죠. 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까지 나설 줄은 몰랐어요. 아니 시국회의 우리 와서 탄핵해야 된다고 탄핵에 반드시 돼야 된다 당까지 나가자 제일 앞줄에 계셨는데 그랬죠 분명히. 예 그게 며칠 지나고 나서 갑자기 저쪽 제일 앞줄에 가 계시니까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때 왜 안 나오신 거예요? 다 저도 기억나는 게 가장 적극적으로 탈당과 탄핵을 주장했던 의원 중에 한 분이었고 네. 의원 전 시국회의에 제일 많이 나오셨죠. 제일 많이 나왔죠. 예 저보다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 초광성인데 말이죠. 그래서 다들 같이 탈당하는 거구나. 과거의 성향으로 보나. 친박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예. 친박을 코스프레를 좀 하시긴 하셨죠. 왜냐하면 예. 총선 전에 이럴 때 보면 아니 대구에 수성구에 꽂아주는 거는 친박으로 전환 안 했으면 꽂아주나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정치 이력 전체를 보면 그렇죠. 예, 진성 친박이라고 할 수 친박으로 있는. 산 거는 아주 몇 개월이고 뭐 총선 때 잠깐 그랬다고 네, 치더라도. 반박으로 사신 예. 게 뭐 십수년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왜 탈당을 안 했고 왜 이렇게까지 나설까? 바른정당 내에서의 분석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수의 태극기 부대가 떠밀어주는 후보가 되려고 저런다. 이성을 상실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거 말고 무슨 내막은 없어요. 그거는 나중이고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왜 바른정당에 합류를 안 한 거죠? 바른정당 합류를 안 할 때도 뭔가 이렇게 그런 계산을 한 게 아니냐. 바른정당에 나가는 것보다 남아있는 게 보수의 후보가 될 수 있다. 유승민도 나가고 김무성도 나가고 오세훈도 나가고 남경필도 나가면 그럼 난 남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체적인 분석입니까? 네. 당에서. 저희가 김문수 전 도지사하고 인터뷰를 여러 차례 해보려고 시도했는데 안 하셔가지고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제 많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쭉 가면 반대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반대로 가는 게 그래도 내가 나머지 지정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서 사실 이제 새누리당 옛날 기준으로 보면 그때 웬만한 후보들이 다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남기고.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나오면 내가 남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같이 몰락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인데 말이죠. 저 대구 가실 때부터 다들 지금 정상이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 많습니다. 꼭 김문수 전 도지사에게 반론의 기회를 저희가 드릴 테니까 저희 네. 인터뷰 좀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제가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네. 지금 분석이 일반적으로 그렇다고요. 당의 분위기가. 당뿐만 아니라 여의도 전체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일부 태극기 부대를 제외하고는. 그 강성 발언 연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는 연락해 본 지 오래됐는데 과거에 굉장히 친했었거든요. 예.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그분이랑 어떻게 친할 수 있어요? 이분이 또 차석에 대해서는 재밌어요. 정치적으로는 한 번도 교집합이 없었지만 네. 사석에서도 재밌습니다. 네. 어머나. 사적으로 제가 의원님하고도 가까웠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분과 친한 분을 처음 봐서 그래요. 이분이 혼자 놀죠, 보통. 네, 그래서 그분과 친하다는 분을 제가 지금 54년 평생에 처음 봐서 그래요. 저는 저 끝에서 저 반대쪽 끝까지 다 대부분 아는 사람과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대단하십니다. 네. 제가 여태까지 우리 당내에서도 그분과 친한 분을 못 봤는데. 이분이 이제 혼자 노는 분이죠. 네. 이게 표준은 아닌데 이 단어보다 정확한 건 없어서 제가 처음 이분 인터뷰하고 신문에다 이렇게 썼거든요. 독고다이 홍준표. 이렇게 썼어요. 그 이후로 이분의 별명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네. 예, 이렇게 파도 없고요. 일종의 별명이 아일랜드예요, 저희는. 파도 없고요. 계보도 없고요. 혼자 계세요. 혼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공격하세요. 마음에 안 들면 막 공격하죠. 예. 마음에 안 드는 거는 하여튼 모든 사람이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대부분 마음에 안 들어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 아니 개인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칭찬은 잘 안 하시고. 네. 자 어쨌든 이분이 또 갑자기 어젠가요? 이거 굉장히 심한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1등 후보 대장은 뇌물 묻고 자살한 사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칭하고 지칭한 거죠? 그리고 1등 후보는 이제 문재인 네. 전 대표를 지칭한 건데 이게 너무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간 표현이거든요. 아니 근데 뇌물을 먹고라는 거는 그래도 법조인 출신이고 검찰 출신이신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종료가 됐기 때문에 기소도 안 됐고 확정 판결이 안 났는데 이렇게 뇌물 먹고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게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거는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아니 본인은 어차피 예. 소위 말하면 진보 진영은 지금 포기한 거 아니에요. 자기 늘 보면 갈라치기를 잘하시죠. 그 특기죠 이분이. 네. 네. 얻을 표만 확실히 없겠다. 내가 난 태극기만 바라보면 된다. 이런 거 아닐까. 저희가 이제 홍준표 지사하고도 이제 인터뷰를 요청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은 하고 해명을 들을 생각이긴 한데 이 얘기를 들은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이나 혹은 주변의 정치인들의 반응은 어때요? 저 사실 죄송한데요.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다른 의원들 얘기를 들어볼 시간은 없었지만 제가 이걸 지금 딱 보고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이건 인간적으로 네. 너무한 거죠. 정치를 네. 떠나서. 아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망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잖아요. 도리와. 근데 이거는 설사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저는 예의 어긋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첫째 사실도 아니잖아요. 이 확정되지 않은 걸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 그럼 또 이제 또 화제의 인물이 될 수 있는 분들 제가 또 여쭤볼게요. 물론 정세균 의장이 최종적으로 이 문제는 풀어야 됩니다. 직권상정이라고. 근데 정세균 의장이 이것이 여야 합의 사안이라서 직권상정하지 못한다고 언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앞단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법사위 만장일치가 원칙이라고 언론이라고 왜냐하면 김진태 의원이 간사라서 자유한국당에 김진태 의원이 절대 반대하니까 그 한 분의 절대 반대 때문에 법사위가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법사위 통과를 안 시켜주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거든요. 비슷한 거예요. 이유는 언론에 맞지 않다. 우리 국회가 원론대로 아는 적이 참 많은데 이번엔 다들 원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네. 국가 변란 전쟁 이런 거 포함이죠. 그다음에 천재지변 해놓고 등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대통령이 없는 사태가 비상사태가 아니면 언제 비상사태가 되나요?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 의미는 그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권상정으로 뭔가 법안을 올릴 수는 있지만 비상상태라고 아무 법안에 올 수는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니 그 비상사태를 해결하는 게 특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비상사태를 그럼 누가 어떻게 해결하는데요? 이 비상사태를? 자, 그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인터뷰를 하거나 네. 또는 직간접으로 물어보겠는데 제가 이제 바른정당 입장에서 바른정당 입장을 묻고 싶은 부분은 또 정세균 국회의장도 물론 법사위만 통과시키면 하겠다고 해요.
근데 법사위가 안 되니까 문제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기 싫고 네가 네. 책임져라 아니에요. 그렇죠.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여야 합의가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는 서로 건데. 핑퐁을 치는 거죠. 맞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쟤 때문이야 이러면서. 자, 그런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인이 얘기해왔던 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야 합의가 되어야 되고 이제 더 이상은 날치기가 없어야 되고 뭐 신사가 되고 싶은 거죠. 한마디로.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작년인가 재작년이죠. 재작년 여름에 정의화 의장은 테러 방지법을 국가 비상사태라는 핑계를 말도 안 대면서 되는, 했어요. 예. 그때 여름에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국가 비상사태 정도. 물론이죠. 그게 나쁜 선례라고 이제 생각해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이 생각을 지킬지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권성동 법사위원장 좀 더 낮은 단계에서 법사위는 만장일치로 이때까지 통과시키지 않으면 관례다. 그래서 지금 여당이 반대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이게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결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건데 이분이 이걸 안 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바른정당 내에서 답답해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저 같은 사람이 많이 답답해하죠. 예, 바른정당이 공을 가져갈 수 있는데. 네. 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오히려 바른정당이 이제 타겟이 돼서 비난을 받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정세현 의장이 가장 심한 압박을 받고 있고요. 그 그게 다음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건데 예. 일부 이제 바른정당에 대해서 공격하는 분들은 너네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때문만은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한 거예요. 과한 예. 비판이지만 예. 그 바른정당이 해결할 수 있다. 왜 못하냐고 비난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분한테 직접적으로 왜 그러는지 얘기를 들은 건 아니지만 예. 이 권성동 의원이 평소에 보면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 우선이 좀 있어요. 검찰이 해야 된다. 그리고 왜 특검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비상설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별동대로 하느냐. 이거는 검찰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많은 경우에 이렇게 되면 특검이 생기는 걸 검찰은 원치 않을 거려. 특검은 물론 그 특검 안에는 검찰에서 온 검사들도 포함되긴 하지만 네. 검찰은 자기들의 자기들의 스포트라이트 이런 그렇죠. 걸 전부 다 특검이 뺏기니까요. 가져가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 좋아할 사람은 없죠. 예. 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자기 친정이죠. 예. 권성동 의원에게 여러 가지 압력이 있지 않냐. 이게 이제 여의도의 해석이에요. 여의도에서는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 공을 다 가져가면 어떡해. 검찰도 좀 이렇게 먹고 빛이 나게 살자. 해줘야지. 예. 진작에 잘하든지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영향이 본인의 평소 철학도 그러하고 검찰 출신이라서 그리고 그런 예를 들어서 검찰 고위 관계자 과거에 선후배나 연락 와서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겠네요. 좀 뭐 그렇지 않겠냐.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이거를 바른정당 입장에서 당론에서 뭐 당 차원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그건 충분히 알겠는데 바른정당이 이걸 법사위를 통과시켜가지고 우리가 뜰 수 있어. 이렇게 설득하거나 압박할 수는 없나요? 사실 이제 당론이라는 걸 정하기는 좀 적절치는 않지만 네. 지금 이제 다들 개인적으로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많이 얘기들 하고 있어요. 권성동 위원장에게. 저만 해도 몇 번. 왜냐면은 본인의 철학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당이 좋게 생겼잖아요, 지금. 지지율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저는 당도 당이지만 나라가 이래 갖고 되냐 하는 생각이에요. 나라 이전에 당부터 걱정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나라보다 당이 더 문제가 빨리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2주 후에 당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바른정당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저는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네. 바른정당이 충분히 자기 존재감을 가지고 치고 나갈 수 있는 정국이 분명한데 이 정국을 왜 이렇게 못 살릴까 싶어가지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홍해바다 가르듯이 그냥 네. 이렇게 쫙 갈라놨잖아요. 이 탄핵 정국이. 예. 촛불과 태극기로 대변되는 양대 세력이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분들이 많이 나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도가 설당이 없어지고 양쪽에서 거의 빨아들이고 있지 않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단순화시키면 좋긴 한데 실제로는 그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여전히 3개월째 8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80%의 바른정당이 속히 있어요. 이게 반으로 딱 갈라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80% 국민들 중에는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들 다 80%가 진보가 아니니까 보수도 절반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땡길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돼 있는데 바른정당이 예를 들어서 아주 선명할 때, 뭐 18세
그 투표 선거권 인하하자 할 때 처음에 갈 듯하다 확 들이밀었어요. 스텝이 꼬인 건 인정해요. 그건 좀 저는 잘못했다고 와서 당에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지지율 확 떨어졌어요.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탄핵이 인용이 이제 된다면 1등 공신은 사실 바른정당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아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을 때 다들 사실 야당도 많이 네. 그때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당까지 깨면서까지 했단 치고 말이죠. 나와가지고 정치 생명을 걸고 탈당해가면서까지 탄핵을 주도했고 그거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문제가 이제 생겼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대리인단들이 막말을 하고 네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궤변들을 네. 늘어놓고 할 때 우리는 탄핵이 기각이 되면 전부 의원 배치 떼고 의원직 사퇴하겠다. 네. 사실 이런 당은 저희 밖에 없거든요. 그건 압박은 안 될 거예요. 압박은 안 되는데 그 정도 각오인데 그러면 더더욱이 이럴 때 확 치고 나가지고 선명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제가 보기에는 중간쯤에 있는 성향 분들 중에 여전히 진보 진영한테 정권을 맡기는 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른정당을 확 몰릴 수 있는데 바른정당이 밀어낸 거예요. 그분들 가는 길을. 밀어냈다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갈까 하는데 오지 마! 저희가 이제 마음을 잘 얻질 못한 건 사실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지도부가 뭘까요? 사실 이럴 때 다들 개성이 강한 분들이 모여있잖아요. 특히나 보수 정치인들 중에 가장 개성이 강한 분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혼자 독고다이로 네. 공천 잘리고도 살아남고 다 이런 사람들이니까. 실력도 있고 네. 목소리도 강하고 개성도 강해서 누가 지시하면 그거 싫어하고 그런 분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굉장히 어렵긴 하겠죠. 이럴 때일수록 그래도 30명밖에 안 되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거는 우리가 단일한 목소리를 내줘야 우리 존재감을 살 수 있다 하고 확 치고 나가는 지도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고 저는 이번에 이제 제일 그 지도부라 하면 여기서 누굴 당대표님, 원내대표님이 이제 지도부로 불리죠. 예. 근데 이번에 그중에 황교안 탄핵에 대해서도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제가 이거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예. 왜냐하면 아침에 우리가 9시에 최고위원 회의를 하고 10시쯤 끝나서 각자 이제 자기 일로 돌아갔는데 불과 몇 시간 후에 이게 당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가 된 거예요. 아, 최고위원 회의가 거치지 않고요? 예. 최고위원 회의할 때는 이제 그런 게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전 너무 놀라가지고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려면 그래도 최고위를 비상소집을 하든지 했으면 좋지 않냐 했더니 뭐 급해서 그랬다라는 게 이제 답변이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걸 정하려면 최고위원 정도는 모여서 의견을 들어야죠.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판사 출신들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약간 맹꽁이 같아요. 자기 당의 지도부를 맹꽁이, 특히 맹꽁이가 누굽니까? 있어요, 하여튼. 그래갖고는 뭐라 그래야 되냐면 너무 이렇게 법의 자꾸 해석에 그냥 매달리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탄핵을 제가, 아니, 왜 한교안 탄핵을 왜 불참합니까? 하고 이제 따졌더니 들어오는 답이 이거는 법적으로 자기 재량권에 해당하는 재량권을 행사한 거라 이거는 불법이라고 탄핵이 인용이 될 수가 없다. 인용이 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면 바른정당이 아니지 않냐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도덕교과서 같은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그럼 맹꽁이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판사 출신이신데 제가 하여튼 맹꽁이가 누군지는 다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당 대표와 원내대표 분들이 너무 착하다. 그리고 또 맹꽁이 같다. 그 법조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판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너무 이렇게 법조문에 매달린다. 여기 세 가지를 합치면 주호영 원내대표. 해석은 잘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정병국 대표는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병국 대표님 너무 마음이 약하고 마음이 좋으세요. 그거를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우유부단한 겁니까? 우리 진행자께 권한을 드릴게요. 네. 그럼 해석하실 수 있는. 1번 우유부단. 2번 매우 우유부단. 저는 사지선다 정도는 돼야 돼요. 3번 철저히 우유부단.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부드럽다가 어떨 때는 굉장히 우유부단하다고 비칠 수 있잖아요. 혹은 그 정치적으로 우유부단하면 굉장히 치명적이 되기도 하잖아요. 부드럽고 이제 포용하고 이런 게 좋은 장점도 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탄핵 정국에는 그러니까요. 그게 자칫 잘못하면 생직사인데 어떻게 보면 팀이하다 또는 뭐 너는 왜 왔다 갔다 하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팀이 왔다 갔다. 네. 거기도 좋네요. 팀이 하다로 하죠. 그러면 이거 표준어 맞나요? 다 알아듣긴 합니다. 자 그러면 한 분은 맹꽁이 한 분은 팀이 하다로 결정하겠고
장훈찬 전 총리는 여기 바른정당 들어갑니까? 국민의당 들어가실 것처럼 저희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다가 아직도 국민의당이 약간 좀 박지원 대표였나요? 얼마 전에 약간 제가 박대하는 그런 뉴스 듯한 느낌. 봤는데 예. 예. 표현이 좀 상당히 좀 불편하시겠다. 제가 이런 개문발차. 네, 예. 개문발차. 예, 문 연체 가버린다. 예. 자꾸 안 들어오면 이런. 근데 그런 거는 조금 좀 불편하실 것 같긴 한데 저희는 바른정당에 들어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접촉이 있긴 있고요. 누군가 하고 있겠죠. 하고 있죠. 자, 저희가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네. 유승민 의원이 왜 꼭 20초 남겨놓고 중요한 질문하세요? 아니, 중요한 질문이 아니고요. 예. 섭외 좀 해주세요. 유승민 의원이 저녁 방송만 나가시고 예. 저희 아침 방송을 안 나오세요. 아침에 못 일어나시나? 누구처럼? 근데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제가 광고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습니다. 풀로 그럼 제가 섭외 지금부터 앞장설게요. 저희가 보통 안내 나가는 시간인데 제가 직권으로 아니 지금 말고 네. 풀로 한 아니, 번을 달라고요. 일단 1분 요약본을 한번 해보세요. 대통령 되시면 이분만큼 나라를 잘 끌고 갈 준비된 사람이 없습니다. 전문성뿐만이 아니라 균형 감각, 그다음에 국민들 중도에 딱 맞춰져 있는 그분의 이념 좌표. 네. 아 그렇게 네. 세 가지밖에 없네요.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아니 근데 저도 유승민 의원의 뭐 발언이나 또는 인터뷰를 보면서 괜찮다. 대화가 되는 보수다. 이렇게 생각이 왔거든요. 근데 한 가지 지금 정국에서 안타깝다, 아쉬운 건 뭐냐면 이 TK 정서가 본인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거하고 좀 다르죠. 예. TK 정서가 요구하는 바를 당연히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수용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전국구 정치인으로 커야 되는데 그죠? 전국구 정치인 전국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행보 중에 보면 이거는 TK 정서에 발목 낀 결정들이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뭐 보수 단체와의 보수 후보 보수가 아니라 단일화. 보수 후보 단일화 같은 것도 단일화는 새누리당, 자유당이죠. 자유당과 합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 그 하더라도. 후보보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네. 섭외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진짜 한번 주셔야지 섭외하는데. 같이 나오시든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저는 김호준이고요. 잠시 후에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 되는 말 써가지고 이게 뭡니까? 정해진 기율에 있어 올림픽 선수를 발굴하기엔 사뭇 어려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 요 문장이 들어간 걸로 삼성전자한테 받았던가요? 예, 삼성에다 돈을 달라고 했죠. 그래서 16억 받았어요. 예, 한국 동계영재스포츠센터 관련된 겁니다. 160만 원도 안 주겠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계약서 2장 들고 오면 그렇게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죠 뭐. 예. 사기를 치고 공범이죠 또 재벌도 이렇게 해서 이득을 얻어냈으니까. 네, 그렇죠. 삼성까지만 수사가 가지 못했는데요. 원래 SK, 롯데까지도 수사가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많았고요. 검찰로 그 수사는 이첩이 됐습니다. 예, 그 수사를 이제 검찰이 한다는 게 걱정인데. 예. 여하간 큰 덩어리를 봤을 때 이런 수준으로 검찰 특검에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법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지겠죠. 네. 공소 내용을 이제 언론에 다 밝힐 수가 없어서. 예, 그렇죠. 당장은 3월 6일 날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할 때도요. 조금 더 새로운 내용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몰랐던 내용 많이 나올 거라고 예.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가요. 어제 보수 성향의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 집 주소 이야기하고요. 게다가 단골 미용실과 수포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난 24일에도 박영수 특검의 집 주소를 공개하고 그 앞에서 야구방망이 시위도 했었거든요. 저는 이게 말이죠. 이게 단순히 이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차원이 아니라, 월요일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집회와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를 만들면서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서, 애국 영화에 지원을 해라. 이런 얘기가 김영환 다이어리에 있죠. 업무일지에. 그런데, 그 결과로, 그런 지원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는 사무실. 네네.
그 사무실과 그런 의혹을 받는 영화사의 사무실이죠. 예. 사무실과 이 친박 집회하고 연관된 단체들 그리고 지금 주요한 그 대통령 측 피고인들을 그 변호하는 변호사들 하고 연관된 단체들 친박 단체이자 예를 들면 정호선 비서관을 변호하는 변호사들 이렇게 연결된 곳의 사무실 네, 뿐만 영화사 아니라 사무실. 예. 가짜뉴스 생산지로 의심받고 예. 있는 곳까지도요. 노코들의 예. 사무실 예, 예. 다 같은 건물에 있었다는 걸 우연히 발견했잖아요. 취재하다가. 그래서 야 이거 그러면 청와대의 어떤 지시를 받고 화이트리스트로 지원받은 영화사도 거기 있고 단체도 거기 있고 집회 관계 단체도 거기 있고 가짜뉴스 단체도 거기 있습니다. 이건 뭐 단일한 컨트롤 타워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집회에 그 최선봉에 서 있는 분이죠. 예, 자유청년연합. 이분인 비리는 결국 다 밝혀질 수 있다. 전망하는데 어쨌든 시한부 기소 중지가 아니라 입건만 했어요. 예, 나쁜 게 아닙니다. 예. 자 관련 그 특검이 1차적으로 어쨌든 우선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종결되면서 내놓은 몇 가지 결론들 중에 짚어볼 만한 게 또 뭐가 있어요? 예, 또 어제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 공모 뇌물액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433억 원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비덱스포츠에 준 돈은 78억 가량인데요. 그 전체 규모는 213억이고요. 또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해서 204억, 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해서 216억 해서 총 220억으로요. 이렇게 해서 뇌물 금액이 나오게 된 거죠. 뇌물이 이 정도 되면 말이죠. 그 이 사태 초기에 여러 번 언급했었지만 뇌물액이 1억이 넘어가면 10년 이상이거든요. 예.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무기징역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액수긴 한데 예, 유죄가 인정되면 그렇죠. 유죄가 인정돼야 예. 되는 거죠. 예. 공소유지도 굉장히 큰 산입니다. 특검 입장에서는요. 맞습니다. 예. 공소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3부에 김경진 의원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공소유지가 왜 중요하냐. 공소유지라는 단어도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듣기 어려운 이야기죠. 예, 낯선 말입니다. 공소유지가 뭐야 이렇게. 근데 이게 저는 맨 초반에 나왔던 뉴스지만 삼성전자가 비대기에 200억 원대 컨설팅 계약했다. 그렇죠. 아주 초반부터 나온 얘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이거 단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탄핵 사유라고 보는 게 비덱스포츠는 최순실 정유라가 100% 소유한 회사예요. 예, 그렇죠. 정유라 씨 승마 관련된 회사입니다. 승마 지원요. 소유주가 최순실 정유라 100%예요. 이런 아주 생긴 지 며칠 되지도 않은 거거든요. 예, 계약할 때 그랬죠. 예. 그리고 사무실도 없었어요. 그리고 최순실 정유라 씨가 뭐라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200억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단독으로. 이런 회사가 있다는 사실도 알기 어렵죠, 사실은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회사를 독일까지 날아가가지고 200억대 계약을 삼성전자가 왜 해요? 2억도 아니고 2억도 하기 힘들어요. 2천만 원짜리 계약도 안 해줘요. 대기업하고 한 번이라도 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것만 따져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많은 사건과 너무 많은 액수가 등장하니까 오히려 이제 둔해졌는데 요 사건 하나를 파고들어서 탄핵시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400억대를 줬다. 예. 그걸 뇌물로 이제 본 거고요. 네네. 대신 삼성이 얻은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15년 7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으로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해서는 8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챙겼다라는 게 특검 수사 결과입니다. 이거는 이제 특검이 이제 과장하지 않으려고 오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결과고요. 언론에 따라서는 조단위를 얘기하고 네, 그렇게 나오기도 하죠. 전문가들 이제 아무리 낮게 잡아도 최소 8천억 원 된다라고 이제 특검이 수사 결과를 낸 거고. 예. 네, 대신에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에는요. 최소 1,40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낮게 잡은 거죠. 이것도 뭐 4천억대에서 조단위를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기업 혹은 관여를 한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대곡동 사전은 주진우 기자의 특종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서 했겠어요. 예. 저랑 같이 만났어요, 그 사람. 예.
하지만 그 특검도 다 면죄부만 주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특검 해봐야 뭐 소용없다 이런 얘기 많았죠. 예. 예, 심지어 그 건 같은 경우에는 한 건이었거든요. 원포인트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14건 플러스 알파입니다. 14건 하다가 인지된 사건까지 한다라는 네. 건데 디도스 때는 신의 영역이다 하고 끝났고. 예, 윗선을 앓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 예. 내곡동 사도 특검도 아무도 벌을 받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번 특검이라고 별 수 있을까 했는데 이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한 것도 최초고, 그리고 특검 본연의 의미가 이제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검찰이 뭐 결국 정부기관이니까요. 그런 의미를 완전히 살린 최초의 특검. 정말 제가 보기에는 기립박수를 받아야 된다. 네. 저희 제작진도 그렇지만 맨날 박수 치거든요. 예.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기립박수를 받아 마땅한 특검이었다고 생각하실 거고, 이게 이제 큰일이에요, 큰일. 앞으로 모든 특검은 이제 이 특검하고 비교가 될 거예요. 니네는 왜 그러냐. 그리고 특검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회자되겠죠.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기준. 특검은 이 정도는 해야 한다 하고 기준을 팡 만들어버렸죠. 예. 이런 특검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역사적으로 죄를 짓는 거다. 정세균 의장의 정치적 결단 대단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특검 이야기 계속 정리해 볼까요? 예. 네, 박 대통령이 헌정상 처음으로 뇌물죄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어제 특검이 종료되면서 발표한 건데요. 원래는 시한부 기소 중지 검토도 했었는데 기소 중지하지 않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입건해서 넘기겠다라는 거죠. 원래는 기소 중지 상태로 종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저도 이제 물어봤는데 검찰 출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법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데 실무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상징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뭐냐면은 이 기소 중지라는 건 수사를 다 하고 이제는 기소 단계만 남았는데 지금 당장은 하지 못한다. 그 행방불명이든 혹은 해외에 있거나 네, 예, 혹은 그렇죠. 대회에 있거나 대통령이어서 불소추 특권이 있거나 예, 예. 그래서 당장은 못한다 이건데, 이렇게 피의자로 입건만 하는 거는 수사가 계속 이어진다. 예. 근데 바로 할 수 있죠. 예. 네, 검찰에서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특검 연장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를 안고서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예. 이게 이제 오픈 결말이거든요, 영어로 치면. 그래서 출국 금지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만약에 기소 중지였다면 출국 금지까지 하고 제가 보기에는 했을 것 같은데. 자. 이 팀이 어쨌든 수사를 계속하면 저는 웬만한.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2017년 2월 28일 특검 수사기관 마지막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특검은 특검법 제12조 사건의 대국민 보고 규정에 따라서 특검 출범일로부터 지금까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사실 이외에 수사 과정에 대하여 정례 브리핑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동안 특검 브리핑에 관심을 가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 정례 브리핑이 끝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는 이미 끝났지만 아직도 더 중요한 공소 유지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특검이 제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 특검도 열심히 하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실수도 많이 했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날에 무한 영광 있기를 기원하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검의 마지막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예. 방금 저희가 이제 마지막 브리핑 이규철 특별검사의 이 특검법에 수사 과정 브리핑을 넣었던 게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사실. 네, 그렇죠. 법으로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수사 과정을 중간에 이야기한다느니 뭐 기타 자본들이 굉장히 나올 수 있었거든요. 법에 넣어버렸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굉장히 앞으로 특검 다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예. 브리핑 사항을 특별 검사를 한다는 게 사실은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첫 특검이 언제인 줄 아세요? 조폐공사 그때 아닌가요? 기자가 맞군요. 그게 저는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조폐공사 파업을 했는데 그 파업을 술자리인가 그랬을 거예요. 당시 공안부장이 저 파업은 검찰이 공안 조성을 위해서 유도한 거야. 예,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네. 그랬죠. 예. 그렇게 말을 하자 갑자기 수사 대상이 검찰이 된 겁니다. 원래 사건을 검찰인데 수사 대상이 검찰이 되니까 그러자 이제 미국에 있는 특검 제도를 우리도 도입해야 된다고 해서 특검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가장 지금 특검 말고 그 이전까지 가장 유명했던 건 삼성 특검이죠. 그 김영철 변호사가 네네. 내부공헌하면서 시작된 그때는 지금보다 2배의 크기였어요. 40명이었고 그리고 90일 했고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4조 몇천억을 차단했어요. 근데 참 그 차명 계산을 찾아냈는데 그 차명 계산이 이 특검 덕분에 합법화됐죠. 그렇죠. 예. 이건희 회장의 공식적인 재산이 됐죠. 예, 삼성에게 큰 도움을 준 특검으로. 삼성의 힘이죠. 삼성의 힘. 그 이후 최근 이명박 박근혜 정권만 해도 BBK 특검이 있었고. 네, 디도스도 그렇죠? 있었고요. 디도스 내곡동 사저. 예. 가장 최근에 두 특검인 디도스 내곡동 사저 특검 둘 다 제가 이 특검 출범의 결정적인 삼성은 엄청 이익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엄청 손해를 봤고 그리고 최순실은 몇백억을 챙겼다는 거죠. 예. 이 관계만 봐도 어떻게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나 모르겠어요. 주고받기죠, 정말. 예. 거래죠, 거래. 예. 당연히. 400억 주고 몇천억 챙겼으면 이거 얼마나 큰 장사입니까? 자, 다음 수는요? 네, 관련해서요.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한테 사업계획서 건넸는데 그것이 비문과 오타투성이었다라는 내용도 근데 뒤늦게 좀 이렇게 큰 나왔습니다. 돈을 받아내는데 예. 이 건네줬던 사업 계획서는 실제로는 대기업하고 한 번만 얘기해 보면요. 1,000만 원, 2,000만 원만 받아내려도 사업 계획서가 정말 빵빵해야 돼요. 그렇죠. 만나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사업계획서. 못 만나죠. 예, 그죠? 예. 예. 근데 이 사업 계획서가 재벌 회장한테 줬는데 2장짜리고 2장짜리인데 그 안에 오타가 난무하고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세히 전해주세요. 예, 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요. 관련 계획서, 대기업 회장들이 받아낸 계획서를 보면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다소 이상하더라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영재센터의 영재 선수는 초등학생이라는 정해진 규율이 있어서 올림픽 선수를 발굴하기엔 사뭇 어려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정해진 규율에 있어 올림픽 선수를 발굴하기 사뭇 어려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주술이 안 맞죠? 이 시적 허용에 가까운데 이거는. 그게 어쨌든 이런 내용들로 차 있는 계획서를 주고 그것도 이제 재벌 회장들에게. 예, 오타도 있습니다. 선수 출신 지도자라고 써야 되는데요. 선수 출진 지도자라고 써놨습니다. 여기 오타 그거 말고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 최순실의 꼭두각시라고 불리기 합당한 일을 한 건지 드러나는 거죠. 이게 읽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예. 그 최순실 씨는 또 얼마나 허접한 수준으로 재벌의 돈을 털었는지도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털었어요. 이거는 그냥 요식행위였다는 거죠. 예, 주면 돈 주는 거죠. 예. 입금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주장대로 훌륭한 회사, 기술, 사람이 있어서 소개했을 뿐이다. 그러면 최소한 그 계획서는 읽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 훌륭한지 아닌지 본인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거 내용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재벌들한테 무슨 빚쟁이 청구서 내밀듯이 내민 거예요. 대통령이란 이유 하나로. 내용이 이렇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해먹어도 말이죠. 우리가 이제 깜짝 놀라는 거 있잖아요. 와 대단하다. 적어도 대통령에 걸맞는 수준, 규모, 그런 걸 생각할 텐데 이게 오탄하고 비문이 있고 말도 안 되고 2장짜리에다가 허접한 이런 걸로 수백억씩 뜯어냈다고 하니까 저는 불법을 따지기 이전에 너무 부끄러워요 이게. 막상 받아든
재벌 회장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재벌 회장이 이게 읽었겠어요. 밑에 줬겠죠. 실무자들, 예. 주긴 했겠지만 실무자 선에서 막 비웃었겠죠. 물론 이런 걸 가지고 몇백억을 내야 합니까 이렇게. 이게 조폭도 못 되고 동네 양아친구예요. 이런 2장짜리에다 막 말